고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5년 10월 28일 고성군수 재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경남대학교 김남석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을 진행하면서 혹시 사소한 실수가 있더라도 제가 다른 뜻이 전혀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너그러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 어른들께서도 오늘 토론회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숙하게 같이 잘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론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토론의 진행 절차, 질문 답변 순서와 시간 등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별 토론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별 토론 순서는 토론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바로 조금 전에 추첨을 통하여 순위를 결정해 두었습니다. 이 토론 과정에서 모든 토론의 순서는 이 순서에 준하여 하도록 후보자들과 사전에 이미 합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후보자의 진행 순서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착석해 계신 왼쪽 자리에서부터 첫 번째로 해서 이상근 후보, 이재희 후보, 정호영 후보, 백두현 후보, 김인태 후보, 최평호 후보 등 순서로 항상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진행 순서는 먼저 각 후보별로 첫 번째 정견 발표 시간을 갖습니다. 다음으로 공통질문 시간을 갖고 그 다음 후보별 핵심 공약 검증 시간,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후보별 상호 토론 시간,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러니까 정견 발표, 공통질문, 후보별 핵심 공약 검증, 상호 토론, 마무리 발언, 이렇게 5개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각 형식의 발표와 토론의 진행 방식에서 질문과 답변의 시간량 해당 순서 때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후보들께서는 이미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잘 숙지하고 계십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이 토론에 임하는 후보자 여러분께 약간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여러분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이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존중해 주시고 타 후보의 사생활 등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인신공격적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서 법적으로나 오늘 이 행사의 의예나 재촉됨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질문 답변에 주어진 시간을 뗄 수 있으면 잘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순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후보자 정견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기호와 정당 호명은 생략하고 후보자 성함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정견 발표 순서에 따라서 하겠는데, 후보자 정견 발표 시간은 각 후보마다 3분씩 주어지고 발표 종료 시간 30초 전에 예령이 1차로 한번 타종됩니다. 그때는 서둘러 발표를 마무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분의 시간이 종료되면 종이 난다되면서 마이크가 꺼지게 됩니다. 이때는 정견 발표를 더 해봐야 별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유의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정견 발표를 시작하면서 이상근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근입니다. 지난 6.4 지방선거 때 고성읍에서는 여당 후보보다 많은 득표를 하였지만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요즘 선거운동을 나가면 이번에는 꼭 당선될 거다고 제 손을 잡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이번 재선거에서는 꼭 승리를 다짐합니다. 지금 고성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지역 경제도 어렵지만 가정 경제도 힘듭니다. 뭐니 뭐니 해도 국민 모두가 잘 사는 고성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고성을 잘 사는 곳으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고성 구민 여러분, 지금 고성은 어떻습니까? 재선거로 인해서 사회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재선거 비용으로 무려 11억의 고성군 세금을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새누리당 최평호 후보는 당대표의 의전을 핑계로 후보들이 공약과 인물을 검증하는 공식 토론회를 거부하고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5만 6천 고성 군민보다 당대표 한 사람이 중요합니까? 오늘 각 언론 매체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오만한 새누리당 후보라고 내서 특별하고 있습니다. 또 전임 한결 군수와 이군행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다며 사이좋게 유세장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고성 군민 여러분, 이걸 보면서 웃어야 합니까? 울어야 합니까? 이 두 사람이 누굽니까? 이번 재선의 원인 제공자입니다. 더구나 최평호 후보는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누리당 후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재선거에 또 재선거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런 혼란과 갈등을 빨리 걷어내고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합니다. 우선 저는 쇠고성 개발본부를 설치하여 가장 고성에 알맞은 정책 개발과 방안을 찾겠습니다. 농민, 어민, 축산인이 지금 바로 경제적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조선항공산업은 우리 고성만이 할 수 있는 특수성을 더 찾아내고 여건 조성을 가감히 그리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타운을 조성하여 노인, 청소년, 장애인, 아동, 여성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펼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고성군의 발전을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잊지 않고 챙기겠습니다. 거창군처럼 인류대학 많이 가는 명문을 육성하겠습니다. 고성군 학부모들이 원하는 무상급식 반드시 복구하고 무상급식 중단으로 학부모들이 부담한 급식비를 순차적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저 이상근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재희 후보 정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기호 6번 이재희 후보 인사드립니다. 지금 농촌은 수확기를 맞아서 농민들의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지난 5년 전 고성 군수 출마 당시와 고성 통영 국회의원 한나라당 최종 압축 예비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신뢰와 사랑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은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늘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을 섬기고 국민 여러분의 뜻에 보답할까 고민해 왔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어서 6번째 지방선거를 치러 왔지만은 이 20년 동안 재정 자립도가 10% 이하에 머물고 있습니다. 만성적 부채는 마치 아무런 상관없는 문제인 듯 방치되어 왔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우리 미래 고성의 현실에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고기 연어는 아무리 먼 곳에 있더라도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목적을 다하고 생을 마감한다는 모천 핵이란 뜻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날 330만 도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경남도의원을 하면서 쌓아온 행정 경험과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총학생 회장 시절에 소중한 저의 중앙인맥을 총동원하여 정부 주요 부처 간의 소통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대기업과 해외 투자를 유치하여 고성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경제군수가 될 것을 약속 올리겠습니다. 저의 고조부께서는 동해면 매정에 사시면서 고성현의 자수를 역임하셨고
선진께서는 일제시대 장시 개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숙부께서는 독립운동 유공자로 계시기에 저 역시 선대조상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도민의 헬세로 가는 해외 시찰마저 반납한 경남의 포청천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창궁을 높이 나는 독수리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우물 안에 개구리가 필요합니까?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개구리는 바깥 세상을 쳐다볼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서민의 손과 발이 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문턱 높은 군수실을 1층으로 내려 개방하여 국민 여러분이 주인들은 열린 군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문고를 만들어서 억울한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점검하고 확인하겠습니다. 화이팅 고성, 원더풀 고성, 고성의 미래,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박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무소속 정호영 후보 정견 발표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고성군 재선거에 출마한 기호 8번 정호영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민의 혈세 10억여 원을 들여서 고성 발전이나 국민의 복지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고성군수 재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기초단체장 재선거가 그나마 잡음이나 후유증 없이 반성의 장으로 국민의 마음을 가다듬고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이번 선거가 금품 제공, 향응 제공, 허위 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행위와 상호 비방 행위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최종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는지에 대한 진위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고성군의 발전과 국민 복지에 써야 할 10억이 넘는 순수군비를 명분 없이 허비하는 고성군수 재선거, 이번 한 번으로 끝내야 합니다. 고성이 역사 이래로 이렇게 각종 구설로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린 적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고성은 이번 선거를 통해 안정을 찾고 내일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다 같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고성군 의회의원을 재임하는 동안 집행부를 상대로 대화하고 토론하며 대안을 제시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이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고자 합니다. 고성군의 정책 방향을 바로잡고 고성군의 당연한 현안들이 군수 한 사람의 뜻이 아니라 주민 여러분의 뜻에 따라 해결되도록 하여 주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를 실행함에 있어 행정력의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고성을 사람이 살아가기에 최고로 좋은 고장, 살고 있음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행복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고성을 평생학습도시, 자연생태도시, 역사문화도시, 건강휴양도시, 자족경제도시로 육성시켜 가겠습니다. 구 농업기술센터의 유휴시설을 고성군 평생학습교육센터로 활용하겠습니다. 고성읍보건지소인 고성읍사무소 청사에 어른들의 지친 마음과 뭉친 몸을 말끔히 풀어드릴 수 있는 건강전진센터와 가까운 빈길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성진전보시 보직경로를 사전에 완성하여 보직경로에 따른 시스템 인사를 실행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백두현 후보 정견 발표하시겠습니다. 새정지민주연합 기호 2번 백두현입니다. 전 올해 50입니다. 고성초등학교, 고성중학교, 철성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8살 때 처음 만난 지금의 집사람과 26살에 결혼해서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 이름은 백록담, 작은아들 이름은 백무동입니다. 큰아들은 공수부대 출신이고 작은아들은 해병대 말년 병장인데 지금 휴가 나와서 제 선거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단 수색대에서 생활했습니다. 전 대통령 직속
국가운영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민주당 경상남도당 위원장을 했었고 중앙당 부대변인,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지금은 조선해양산업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고성을 운영했던 분들은 4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 책임감이 없습니다. 고성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고도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능력이 없습니다. 지역에서만 큰 소리 칠 뿐. 이분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중 이군현 국회의원만 있는 줄 압니다. 2천여 명의 보좌관 중 이군현 의원 보좌관만 있는 줄 압니다. 이 사람들한테 지역의 민원을 부탁하고 이 사람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면 고성군의 민원은 해결하지 못해주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자기들 끼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계획은 치밀하게 짜지만 고성구민들의 행복을 위한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또한 염치도 없습니다. 부끄럼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고성은 새누리당 군수 20년으로 너무 힘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고성은 그들만의 고성,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자력으로 고성군이 해생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생깁니다. 통영과의 통합이 살 길이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예전 거제 통영 고성 진주 사천까지 통화를 했던, 아울렀던 해상강국 고차국이었던 우리의 고성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고성구민 여러분, 그래서 저 출마했습니다. 죽어가는 고성군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기득권과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영남유일 야당 군수로 고성군 발전을 위한 예산폭탄을 고성군 전역에 아낌없이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산업 안정화,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살리겠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휴양과 관광의 도시 고성, 문화와 복지 혜택을 누리는 고성, 아이들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고성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5번째로 김인태 후보 정견 발표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성구민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새마을 정신으로 출마한 기호 4번 공화당 김인태 후보입니다. 허수아비도 새누리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우리 지역 정서를 없애고 이제는 기호 4번 공화당 김인태 후보로 바꿔주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공화당과 새누리당은 큰 집, 작은 집입니다. 작은 집 새누리당이 큰 집 공화당에게 고성군수 한석을 내어준다고 새누리당이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누리당이 정신을 차릴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찾아오는 고성, 머무는 고성, 활기찬 고성, 이는 고성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고성이라 생각합니다. 산업화의 성공으로 조국 근대의 대서사시를 완성한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정치 철학과 새마을 정신으로 침체와 불황을 겪고 있는 고성 지역의 조선해양산업을 육성시켜 제2도약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미래 고부가산업인 항공산업 부품 생산공장을 상림면 일대 유치하여 고성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부품 생산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원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고성군 지역 주민에 한해서 베트남 참전군인 참전수당을 100% 인상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전국 시군 중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겠습니다. 피와 생명을 담보로 조국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고 국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을 만들어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새마을 정신으로 우리 지역에 낙후된 고성을 후손들이 살기 좋은 고성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농업은 기능성 품종으로 차별화된 농산물을 재배하여 고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은
산민이 청정해역인 바다를 잡는 어업에서 양식어업으로 소득이 높은 어종으로 육성시키겠습니다. 기호 4번 공화당 김인태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견 발표의 마지막 순서로 최평호 후보께서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고성 군민 여러분, 예, 국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평범한 진리와 겸손한 자세로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고성, 살만 나는 고성을 위하여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소명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였습니다. 위기에 처한 고성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아들, 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고성을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성 군수 재선고 새누리당 후보 기호 1번 최평우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성 군민 여러분, 지금 우리 고성에 필요한 군수는 흔들리는 행정을 바로잡아 지역 경제를 창조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젊은 세대를 포용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비전을 가지고 변화를 예측해서 미래를 당당히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최평호의 가슴 속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고성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고 세계 각국과의 FTA 협약 체결로 인해 농수축산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젊은 세대는 먹고 살 길을 찾아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후보는 힘 있는 여당 후보인 저 최평호 뿐입니다. 제가 당선이 된다면 저는 위기의 고성을 이렇게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권역별로 특성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미래 성장 산업의 기틀을 마련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특성과 연계한 농수축산업의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예술, 노인복지다운 조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신바람 나는 고성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 최평호는 할 수 있습니다. 말단 공무원에서부터 부군수가 되기까지 저 최평호는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10수년간의 기업 경영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저야말로 고성의 희망을 가져올 수 있는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고성 군민과 함께 꼭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번 토론의 첫 번째 순서 정견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토론의 두 번째 순서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제가 후보들에게 직접 질문 형식으로 처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이때까지 발표하신 순서 그대로 발표 순서대로 답변을 한 번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마찬가지로 3분입니다. 제한시간 30초 전 예령으로 1회 타종하며 3분을 경과하면 종을 난타하면서 마이크가 꺼지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자세를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 인구는 2000년대에 들어서서 2005년에 인구 56,500여 명으로 대폭 늘어나서 2011년까지는 잘 유지되었습니다마는 2012년부터는 다시 소폭이지만 감소세를 보이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고성군의 산업경제와 지역자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데 고성군의 인구를 유지하고 또 증가시킬 수 있는 대책으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정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근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예. 실질적으로 고성의 인구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젊은이들이 고성으로 살러 옵니다. 우리 지역과 인근에 있는 조선 업체 근로자들이 가족은 데려오지 않고 혼자 원룸을 얻어서 생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왜 가족을 데려오지 않느냐고 하면 아이들 교육과 문화 공간 부족을 이야기합니다. 도시에 살다가 군으로 이사 오면 즐길거리, 볼거리가 부족해서 답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체를 유치하면서 근로자 가족들의 배드타운을 함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읍의 영화관, 복지시설, 문화공간, 소공원 등 생활 편의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저는 인구 증가를 위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재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입니다. 한때 증가하였던 인구가 인근 모 조선업체가 여러 차례 부도 위기를 겪는 동안에 감소했습니다. 안정적인 인구 증가를 위해서라도 건실한 기업 유치는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출산 장려를 통한 인구 증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세 자녀의 어머니가 올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성이 좋다고 해서 이사를 왔는데 셋째 아이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다시 이사를 갈지도 모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참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지원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 장려금과 육아지원금을 지원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고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둘째와 셋째의 고등학교,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발전기금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교육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처럼 인류 대학 많이 가는 명문고를 육성하겠습니다. 조선 항공 관련 대학을 유치하고 교육발전기금을 200억을 유치해서 도시 부럽지 않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학교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재희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2007년 6월 기준 통계 자료를 보면 고성 인구 수가 말이죠 55,063명입니다. 이후부터 서서히 소폭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1,523명으로 대폭 증가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에 26명, 2011년에 322명 소폭 증가되었습니다만 2011년에 57,263명으로 최대 정점을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말이죠 1만여 명이 감소된 56,320명의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역 인구 감소는 이 고성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선해양 블렌드 산업, 항공우주 배후단지 조성 사업 등 이 고성 경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사업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인구 증가의 요인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성의 각 핵심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추진과 고성이 가지고 있는 관광산업의 한 단계 높은 성장을 통한 인구 유입 유도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성에서 생산되는 분목별 농축수산물 중심의 협동조합 양성과 늘어나고 있는 휴경지를 재정비하여 기업형 협동농장 설립을 추진하면서 고성의 농축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서 고성의 기촌 기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합니다. 만면에 있는 해교사 부지 여기에 친환경 풍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이 당내에 있는 갈모봉을 저해 인맥인 남부산림청과 협의하여 고성군 부지로 바꾸고 힐링사업과 연계되는 대독천에서 남포항까지 있는
레일 바이크 관광 시설을 저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심이 낮은 당포를 2만 평 정도 매립해서 이순신 장군 테마파크와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해외 자본으로 끌어들여서 고성군의 유입 인구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이러한 내용으로 여러 차례 주요 공약을 발표한 바 있고 이에 대한 실천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정호영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족할 수 있는 필요한 인구수가 10만이라고 합니다.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도시 내의 자체 생산소득 소비 구조만으로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인구 증가 방안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상주 인구를 10만으로 증가시켜가는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관광객 등 유동 인구를 포함하여 우리 지역에서 상시로 활동하는 인구를 10만으로 되게 하는 것입니다. 상주 인구 10만은 제조업을 비롯한 각종 산업체를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여 달성 가능할 것이고 활동 인구 10만은 각종 교육, 학습, 체험장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각종 산업에 있어 일반적인 비교 우위를 찾아 각종 기업에 대한 또 개별적인 인센티브를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특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동해면을 중심으로 한 고성 지역의 조선업에 대한 비교 우위는 입증이 되었습니다. 경기 호전과 더불어 그 투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다 같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근 사천 항공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사천 지역에서 부족한 산업용지를 우리 지역에서 보다 공격적으로 선점해서 해결해 나간다면 항공산업에서도 비교 우위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기업이 개별적인 애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활동인구 10만 달성은 평생교육 학습장 개발로 가능합니다. 자연 생태 및 역사 문화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는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체험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인근 도시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역사, 문화, 예술, 산업, 스포츠 등 각종 분야에 걸쳐 우리 지역에서 학습하고 체험하게 하겠습니다. 다학만의 해양체험시설, 구절산을 중심한 산악의 산악체험시설, 자란들을 중심한 자란만의 생태체험시설, 쌍조곰을 중심한 군립공원의 고생물 및 지행지질체험시설, 영호개천의 시설재배체험시설, 영현의 곤충체험시설, 구치봉 잠달의 콩보리 등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6차 산업센터를 설치하여 인근 도시민이 이를 체험시설을 이용하게 하겠습니다. 고성 공동엑스포장을 옥수꽃 배둔 매립지, 해교사 부지 등 주변 지역과 연계 개발하여 사시사철 청소년과 성인이 어우러지는 평생학습장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공동박물관이 자란 쌍족강 군립공원 그리고 동해면 내산 고분군 워리스토리 등 개발할 가치가 충분하고 무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 백두현 후보 말씀하시겠습니다. 왜 떠나가는가? 왜 고성에 살러오지 않는가? 이유는 살만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살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해야 하는데 과연 우리 고성군은 그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먹고 살만한 기업체가 있나? 교육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나? 문화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나?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나? 먼저 교육을 보면 두 번째 아동부터 지급하는 양육수당 경남에서 고성만 유일하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도 고성, 함양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절반인 여성이 진료받을 수 있는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하나 없습니다. 경남만 무상급식 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또한 고성의 문화예술인들은 고성 사는 게 부끄럽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회관 하나 없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복지회관도 없고 영화관 하나도 없습니다. 조선산업은 불경기이고 고성은 재선거한다고 난리고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조선산업 활성화시켜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하력발전소 건립비가 4조 5,300억입니다. 이러한 국책 사업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시키고 일자리 창출하고 사원주택 고성에 지어서 인구 증가 시키겠습니다. 구공스러운 농장에 작은 영화관, 청소년 수련관, 문화예술회관을 포함한 복합문화타운 조성하여 고성 군민도 떳떳하게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농업기술센터 매각 철회하고 그곳에 희망복지센터 건립하여 복지민원을 한 번에 해결하고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는 고성을 만들겠습니다. 무상급식 원상회복시키고 당선되자마자 18억 2천 무상급식비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납부한 급식비 돌려드리겠습니다. 복지의 정책은 해결하는 건 없는 것입니다. 출산지원센터 설립해서 출산과 산후조리, 육아까지 책임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황포에 재난체험센터 설치하고 키자니아 자벌도 수준은 안 되지만 진로체험센터 개설하겠습니다. 박종훈 교육감과 의논해서 초등 정규 과목에 수영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성의 미래를 바꾸겠습니다. 전 가능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5번째 김인태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공약한 항공부품 생산 공장 유치와 공룡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룡과 관련된 많은 사업체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하여 지방 이전에 대한 혜택을 주어 우리 고성으로 유치하게 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자연히 인구가 증가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최평호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인구 감소 문제는 뭐 고성군뿐만 아니라 도내 군지역 어찌 보면 국가 전체의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불리기 시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의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근시안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고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중앙정부의 인구 증가 시책과 연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인구가 감소하는 요인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과 고성에 대한 고민을 공유해 보면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는 것을 막아보자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는 이유는 바로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고성군과 고성군 관내 기업 그리고 인근 대학교 간의 청년 취업에 대한 MOU 체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고성 출신으로 인근 대학교에 지나간 학생들을 우리 고성에 소재한 기업체에서 우선 채용해주는 지역 인재 우선 채용 제도를 신설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청년들이 고향을 버리지 않고 고향에 소재한 기업에 취직하여 일을 한다면 결혼은 여기서 할 것이고 아기도 여기서 키울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일자리 자체를 계속 늘려가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특성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미래 성장 산업의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 성장 산업으로는 고성이 주목해야 할 산업이 바로 항공산업인 즉 인근 사천에 항공우주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항공산업 분야에서도 다른 지역에서 주목하지 않는 특성화된 분야, 예를 들자면 최근 사회적으로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무인 항공기 분야의 고성이 선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을 위해 꾸준히 정주 여건 개선 사업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미 출향한 향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기농기촌 정책을 펼치고 도내 군 지역 중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지역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성에 일자리가 많다, 고성에 살면 편하더라 하는 말이 들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토론회 두 번째 순서 공동질문 시간으로서 고성의 인구 대책에 대한 6분 후보의 다양한 견해와 정책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 번째 순서로 후보별 핵심 공약 실천 방안 질문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답변 시간은 3분, 제한 시간 30초 전 예령 1회, 3분이 경과하면 난타와 함께 마이크가 꺼지게 됩니다. 후보별 핵심 공약 질문은 각 후보 진영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신 선거 공약 목록 중에서 1번 공약에서 선정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질문은 그 중에 세 항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공약 사항이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와 관련된 주변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부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후보마다 서로 다른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순서에 따라서 이상근 후보께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후보께서는 1번 공약으로 조선항공관광의 미래융합형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계신데 그 구체적 공약 중에서 조선항공 직업전문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의 성격은 어떤 것입니까? 전문대학입니까? 직업학교입니까? 또 한편 이게 군립학교, 도립학교, 사립학교, 학교의 지위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요? 그리고 정규 교육기관의 설립에는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는데 이 비용 인력 계획 이런 게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고성에 항공고등학교 있습니다. 이 도립입니다. 항공고등학교 설립할 때에 제가 기여를 했습니다. 그때 그 돌아가신 고 손학모 교수님께서 추진위원장이 되고 제가 사무국장이 돼가지고 이 항공고등학교 설립하는데 제가 그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때 항공고등학교를 저희 그 추진위에 어떻게 계획을 했느냐 하면 그걸 항공전문대학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 32지요, 32. 그래서 5년째의 전문과정 대학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전문대학을 만들어 접근을 했는데 그 뒤에 저기 이제 항공고등학교만 변경이 돼 가지고 지정을 받았고 그 뒤에 전문대학을 설립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추진이 이어지지 못해 가지고 그걸 이제 32 체제, 5년제 체제로 항공전문학교로 전환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도립이죠. 그런데 그게 또 교육청에서 설립 인가가 났는데 그건 수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저는 꼭 이거는 제가 실행을 해야 되겠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저한테 기회가 주어질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그 교육위원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출마한 그 경험도 이걸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제가 그 군수 출마할 적에도 이 계획을 하려고 했습니다. 상수마 데모. 그런데 상승이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루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우리 고성 구민들 이 기회를 주시면 우리 항공고등학교를 항공전문대학과 맞먹는 그런 5년째 뭡니까 그저 항공전문대학으로 격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제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마지막 저희 하나의
뭡니까 그 계획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항공고등학교를 항공전문대학으로 분명히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프라는 제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래 있지, 앞으로 저한테 군수만 되면 이 부분은 분명히 추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 분야가 전문되면요, 저 인근 사천의 정촌 산단, 국가 산단이 포화 상태가 되면 우리가 다시 제2의 국가 산단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에 분명히 이 항공 전문학교, 항공 전문대학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성취하기 위해서 이번 계획을 제가 공약을 내세운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후보별 계획 질문은 제 질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보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재희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희 후보께서는 등록 세계 박람회, 즉 엑스포 유치를 일본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등록 엑스포는 2012년 여수 세계 엑스포보다 더 공식적인 엑스포라고 하셨고, 중국은 2010년 베이징 엑스포를 등록 엑스포로 개최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수 세계 엑스포에 소요된 전체 비용이 얼마이신지, 그리고 수입 지출 수지가 어떻게 됐는지, 여수가 엑스포를 개최해서 혜택을 받게 된 산업이발 효과가 어느 정도 됐는지, 또 여수시가 비용 분담을 어느 정도 했는지 혹시 정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자님께서 조금 질문이 조금 관련이 좀 동떨어진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세계 박람회 이거는 IOC와 같고 피파 월드컵과 같은 세계 3대 이벤트입니다. 여수 엑스포는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국제 행사입니다. 하계올림픽 계획인 등록 엑스포와 규모가 좀 더 개최 규모가 작은 동계올림픽, 이 올림픽 말이죠, 인정 엑스포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계 박람회 기구에서 공인하는 엑스포는 등록 엑스포와 인정 엑스포뿐이며, 그 이전에 개최했던 1993년 대전 세계 엑스포, 2012년 여수 세계 엑스포는 인정 엑스포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등록 엑스포를 개최한 일본의 2005년 아이치 엑스포가 있습니다. 중국의 2010년 베이징 엑스포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등록 엑스포를 한 번도 개최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자, 공인 엑스포인 등록 엑스포는 유치가 확정되면 국가에서 전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인프라 구축에 따른 지역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글로벌 축제인 우리 고성 공룡 엑스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경험을 살려서 인근의 창원시, 진주시, 그리고 사천시, 통영시, 거제시와 함께 1시간 거리에 있는 200만 명 내외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남해안을 끼고 있어 해양 교통 환경과 더불어서 육상 교통 환경도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경남도와 함께 이를 도시들이 함께 공동으로 유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등록 엑스포 유치를 선언한, 제가 이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등록 엑스포를 먼저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이 등록 엑스포로 말이죠, 제가 공약을 준비할 당시에 그 이전부터 그 도지사로 나왔던 박안수 시장께서도 진주에서 이 뜻을 한번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멀리 내다봐야 됩니다. 저 창공을 높이 나는 새가 먼 세상을 보듯이 2020년 또는 2025년 개최를 목표를 하고 있고, 체계적인 유치 계획을 수립하고 경상남도와 공동 개최 희망 도시들과 공동 개최 유치위원회 설립을 반드시 추진해야 됩니다. 자연사, 전통, 문화, 해양을 주제로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세 번째로 정호영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호영 후보께서는 제1공약 중에 항공산업과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제안 중에서 소형 항공기 에어파크 건설 항목이 있는데 이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형 항공기라서 활주로 등을 위해서 광대한 지역을 필요로 하진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보통 관념을 넘는 광대한 평지가 소요될 테고, 그런데 어느 정도의 면적으로 어디에 입지하려고 예정하고 계신지, 그리고 인근에 사천공항이 있는데 고성의 에어파크는 어떤 용도로 어떻게 활용해야 건설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익이나 효용을 얻을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요 경비행장 설치 문제는 고성군에서 경상남도와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의논해서 입지가 가장 유력한 걸로 돼서 용역까지 받았는데 그 부분이 사실 무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가 사업으로는 전임 군수가 항공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비행장이 절대 필요하다 하는 취지로 공약을 했고, 저는 전임 군수의 공약 사업을 지금 구체화되어 있는 고성군 시책을 가능하면은 이어서 시행해보자는 측면에서 이 부분이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에어파크 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고성군의 항공산업, 지금 조선의 지금 불황으로 인해서 조선공업의 한계가 나타나고 조선이 언제 불황에서 깨어나서 화랑으로 갈지 지금 기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당연히 우리가 해가야 되겠지만은 지금 항공산업 쪽으로 고성의 접근이 빠른 건 아닙니다. 이 대화항공이 고성에 있다가 지금 또 국가항공 사천으로 옮겨가고 하는 그런 식이죠. 그러나 고성이 제조업을 유치해서 공해 없이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조선은 특구를 마련해서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더라도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생겨나고, 우리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인근에 있던 사천 항공단지와 연계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에어파크 사실은 여러분들이 비판적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시도를 했다가 법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그 제약도 미리 파악하지 않은 채 사업을 시행했느냐 하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 고성이 지금 카이가 사천에서 주력 업체로 있고 거기에 협력 업체들이 많은 업체들이 만들어지고, 이 부분이 고성으로 넘어 들어와서 사천을 우리 상리를 중심으로 한, 그래서 고성까지 들어오려면은 이것이 어떻게든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능하다면은 만들어야 되는 사업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지금 이제 입지를 어디다라고 얘기하면은 벌써 이게 얘기가 참 곤란한 부분이 생겨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 업무를 맡았던 담당 계장하고 입지로 여기가 참 좋겠다 하는 얘기까지는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좀 부족해도 어쩔 수가 없네. 그다음 네 번째로 백대현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백대현 후보께서는 1번 공약으로 소통하는 군정 관련 정책을 열거하셨는데 그 상당히 많은 것 중에 혹시 사소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1일 명예 군수 제도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일 명예 군수는 1년에 몇 분이나 선정합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이 1일 명예 군수를 하게 됩니까? 1일 명예 군수의 역할이나 기능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군수와 군민과의 직접 소통도 좋지만 군의회와의 관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저는 고성군수가 되면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이 공무원들이 고성군민만 바라보고 행정을 할 수 있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러한 군정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군수나 군의원이나 지역의 기득권에 휘둘려서 고성군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게 되면 승진이 안 되는 경우도 저는 많았다라고 생각하고, 공무원들이 외압에 절대 방해받지 않도록 저는 철저하게 막아내겠다. 그것이 군수의 역할이고, 두 번째, 공무원들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은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행정의 올바른 기본이고, 두 번째로 모든 정책의 결정은 군수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정책의 결정은 공급하는 자가 아닌 수요자, 수혜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결정하고, 그 결정된 부분을 스포트 도와주는 것이 군수의 역할이고 행정의 역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군수가 되면 군수실을 1층으로 내릴 겁니다. 문 개방하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군수와 직접 만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지금 선거 때 다녀보면 대부분 그럽니다. 되기 전에는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되고 나면 다 머슴이 아니라 상정이 되어버리는 이런 과정을 저는 바꿔보고 싶습니다. 인사 문제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군수가 제가 되어보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 제가 군수가 되어서 군수실에 앉으면 제일 처음 무슨 생각을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 나는 되고 나면 또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한 번 더 하게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될 것인가? 그건 저를 뽑아줬던 군민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에게 정당 공천을 줬던 존경하는 우리 지역 위원장에게 잘 보이면 또 재선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집안이면 무조건 도와주는 우리 집안 사람들한테만 잘하면 되고, 세 번째로는 제 선거 과정에 혹여 도움을 줬던 지역의 기득권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잘 보이면 또 군수할 수 있고, 네 번째로는 혹여 제 선거 때 저를 도와줬던 공무원들이 있으면 그 공무원들 중심으로 인사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무원들이 제가 좀 잘못한 게 있으면 감춰줄 것이고, 조금 잘한 게 있으면 부풀려서 홍보해 줄 테니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고, 그리고 일일명예 군수 제도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만드냐면, 지금 국민들은 군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대상이 다 되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일일명예 군수가 되어서 군수의 권한을 가지고 고성군을 운영해 나가고 거기에 대해 돌아가는 사항들을 체험하고 챙기고 그 속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나갈 수 있다. 이것이 하나가 되면 고성군정은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 다섯 번째로 김인태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인태 후보의 1번 공약은 고성군 베트남 전쟁 참전 수당 100% 인상입니다. 유족에게는 10만 원, 생존한 참전 퇴역 군인에게는 30만 원 매달 지급하겠다고 하고, 재원은 기존 사회복지 예산 중에서 우선 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성군 내에 베트남 참전 퇴역 군인과 그 유가족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이 수당 지급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가요? 그리고 고성군 사회복지 관련 예산 중에서 몇 %를 차지하게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참전 군인의 참전 수당은 100% 공약을 저희 공화당 내년 총선 중앙당에서 공약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제가 먼저 우리 국민에게 소개해드리고자 공약에 넣었습니다. 우리 고성이 먼저 실시하여 전국 시군 중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당 공약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다음에 군수가 되면은 군 행정에 참전용사 인원과 그 공약의 수당을 파악하여 제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후보별 핵심 공약 실천 방안 중 제일 마지막 순서로 최평호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평호 후보께서는 권역별 특성화 산업단지 조성을 공약하셨는데 내용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투자와 기업 유치가 핵심 사항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업 유치 민간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위원회나 전담팀은 어떤 분들로 구성하시겠다는 건지요? 그리고 그 소요 비용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이런 위원회가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런지 혹시 예측하고 계신가요?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위선 권역별 특성화 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은 그 단지 안에는 기업이 우선 들어와야 됩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이 공직자만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우리 관내 기업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기업 유치에 즉 기업과 관련되는 전문인들, 그 다음에 그 관련 부서의 공무원, 세 성분을 가지고 기업 유치위원회를 우선 만들겠습니다. 기업 유치위원회 조금 예산 문제는 우선 그 민간위원회이기 때문에 또 특히 우리 관내 기업인들이기 때문에 그 예산 문제는 크게 뭐 우려할 것 없습니다. 단지 거기에 보조자 역시 우리 공무원들이고 해서 저희들은 전체 우리 관내 그리고 해외까지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인들을 망라해서 전체 인원수는 한 11, 2명 정도로 해가지고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야말로 권역별 특성화 단지를 조성하고 난 이후에 기업이 충분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6분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 후보별 개인 질문은 그 후보들에게 사전에 질문 요지가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질문을 받았을 때 후보별로 그 질문에 대해서 일종의 난이도 차이를 좀 느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그 다른 것보다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후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에 대한 자세와 태도와 이런 걸 파악하는 거지, 그게 꼭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와는 조금 거리를 두고 생각하셔도 괜찮다고 질문지를 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밝혀드립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15분간 휴식을 한 후에 다시 네 번째 후보자 간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